CBS 2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참모들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이제 10수년을 구른 뉴스 고인물 윤진아 기자라고 하고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안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화력도 화력이지만 정치 최전선의 경험이 풍부하신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다 완전 최정점이잖아요. 권력의 최정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분,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두 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그냥 풀 충전 상태시고 이미 약간 오늘 일정으로 살짝 지쳐 있으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늘도 뛰셔서. 일단 먼저 자유우파 전사라고 불리셨던 분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셨고요. 전희경 전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으로 5년 내내 일하셨던 분입니다. 정권 말기에 청와대 근무자를 보통 순장조라고 부르는데 순장까지 당하고 오신 분이에요.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프닝부터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뭐가 편파적이에요? 아니, 전사라고 표현하고 저는 순장이라는 단어로 하는 거. 아니 순장이야말로 정말 너무 편파적인데요. 그럼 원하는 거 있으시면 좋은 표현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5년을 꽉 채운 의리남. 아, 의리남. 오케이. 이 정도로 해주셔야죠. 의리남과 그럼 전사로. 네, 마음에 의리남과 드세요? 전사. 오케이. 네, 뭐 좋을 가시죠.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분 다 4월에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일단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전희경 의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역량과 에너지 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전투력이 있다면 그 전투력을 모두 다 의정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쓰고자 열심히 분주하게 의정부 갑 지역을 누비고 있는 전희경입니다. 의정부 갑 전희경. 그다음에 네. 의왕과천, 과천 의왕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재관입니다. 네. 의왕과천은 서울 수도권 주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1위 그리고 수위에 포함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사람과 생명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도시 그런 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정치가 좀 순리대로 좀 되고 나라가 기본이 다시 좀 세우는 그런 나라를 꼭 좀 만들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 야당 패널다운 발언이 또 방금 살짝 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두 분을 모시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대통령실 그리고 청와대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취재원이 대통령실 가면 막 연락 갑자기 안 되고 그다음에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 먼저 궁금한데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지 않아요? 말하면서 일단 대통령실이라는 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또 온 국민의 여망을 담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권한만큼 책임도 강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왜 영화 보잖아요. 뭐 웨스트윙 막 이런 것도 보고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 뭐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또 옛날에 이제 청와대에 대한 그런 신비감,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5년 일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경무입니다. 경무. 그건 그래. 맞아. 뭐 어떤 몇 시에 사람은 출근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6시였는데 저보다 이제 우리 행정관 분들은 뭐 5시에 오시는 맞아.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업무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작 지점은 굉장히 이제 이른 이르고,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취재원들이 왜 도대체 청와대나 대통령실만 가면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냐. 연락이 안 돼. 중구난방으로 메시지가 나갈 수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함부로 추측해서 예단해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제된 입장 표명이 나올 때까지는 뭐 기다려야 되고 또 정제된 입장 표명도 뭐 대변인이 할지 홍보수석이 할지 해당 수석이 할지 비서실장이 할지 이런 이제 메신저들에 대한 것도 전부 정치적 정무적
고려기 아이. 때문에 그렇죠, 뭐. 근데 좋은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대통령실 출입하니까 이건 진짜 좋더라.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두들 그렇게 가르고 난리야.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예, 부모님이 좋아.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네. 뭐 이런 거. 어때요? 청와대. 정확히 5년, 말씀하셨어요. 5년. 정확히 5년의 위험 말씀하셨죠. 보여줘. 정확하다, 어머. 정확히. 그 청와대 그 베일을 조금 벗길 필요가 있고 얼마나 그 어렵게 일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네.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몇 세 찍었어요? 4세가 다 찍고 다 나가서 이제 5세를 얼마나 찍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요즘에 정말. 5세면 정말 잘 나간 건데 사람들이 네. 청와대를 정말 궁금해하나 봐요.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첫 장에는 청와대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죠. 첫 번째 처음에 와가지고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한다. 두 번째 좀 살려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아침이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아침을 안 먹던 사람도 아침을 먹기 시작한다.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돼지꼬를 못 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죠. 근데 되게 날씬하신데요? 빼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뺐죠. 노력을 해서 뺐죠. 저도 뭐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 돼지꼬를 못 비포 면했죠. 애프터 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오, 그건 곤란하죠. 그래요? 그래서 보기 힘들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찐 살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청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되게 명예로운 살 아니에요? 청살? 그럼 여긴 뭐라고 불러요? 여긴 청와대니까 우리는 청살이고. 뭐 궁살인가 궁살? 용궁살. 용궁살. 아니 우리끼리 그렇게- 용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 진짜 확 쪘네 이렇게 그래요?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이렇게 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들 막 이래서 그랬는데 진짜 살려고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살려고 쪽잠을 자가지고 굉장히 남들보다 더 세게 불었던 네. 그런. 청와대 가니까 뭐 그 경무에 시달려서 살이 좀 빠질 줄 알았더니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 또 돼지 됐구나. 다 붓고 살이고 예, 그죠. 그렇게 편하니 뭐 그러면 얘기해 주죠. 이빨이 이제 어떻게 깨졌는지 왼쪽은 어떻게 깨지고. 맞아 이빨이 막 빠지신다고 너무 네, 힘들어서. 저는 이제 양쪽이 다 깨졌는데 어머. 밥 먹다가 우두둑 소리가 나길래 어떡해. 봤더니 이게 제 이빨이 깨진 그 거더라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아하 그런 건가요? 맨날 사무실에 처박혀 있으니까. 예, 뭐 눈은 정말로 안 좋아지고요. 그죠. 예, 눈은 안 좋아지고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뭐 상존해서 작년에 퇴직하고 나서 한 6개월 이상은 보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총선 채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약간 지금 두 분 다 좋았던 점보다는 얼마나 경무인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같이 이런 중생은 그래도 이제 권력을 좀 누릴 에피소드를 좀 기대했건만 부모님과 친구들만 좋아했다는. 그리고 또 실제로 뭐 누려도 또 여기서 말하긴 그렇죠. 아니 뭐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뭐 실제로 약간 나 대통령실에서 나왔어 그러면 좀 껌뻑하는 게 있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양쪽의 당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 청와대까지 가기는 이제 모두가 갈 수는 없고 정의 요원들이지 예, 솔직히.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국정운영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각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현실이 있고 우리가 꼭 가야 될 당위가 있는데 이게 당위처럼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게 문제야. 현실이랑 당위랑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너무 당위만 판쳐서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길좀 두 분 다 해답을 찾아주세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죠. 저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들어갔는데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이 이제 각각 이제 하나씩만 뽑으라면 나쁜 점은 내 입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조직이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본인이 본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뭐 5분 발언, 뭐 필리버스터, 뭐 자유토론, 뭐 상임위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한 그런 의원이었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서부터 목소리를 마치 인어공주처럼 공주야 왜 왜 웃으시는 거기서.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나도 아니 모르게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오케이, 잃었잖아요. 오케이. 제가 육지에 다른 데, 올라오는 대신 방점을 딴 데 뒀어. 그래서 미안해요. 용산 이 대통령실에 가면서 내부를 향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바깥을 향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점은 그래 뭐냐? 좋은 점 좀 얘기해봐요. 좋은 점은 뭐냐면 국정 경험이랑 또. 내가 최일선이 아니라는 거.
최일선은 그럼 최일선은 대통령이시죠. 아유. 그리고 대통령이 최일선이시기 오케이. 때문에 우리는 최일선이 아닌 이제 스텝들이라는 거. 이거는 오케이. 조금 좀 낫고.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만 그러니까 해주셔서. 전희경 비서관님이 네. 지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사실은 교과서였고 지금 여기도 얘기하셨어요. 그 전까지 국정 경험 얘기하셨어. 국정 경험에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걸 빠뜨리면 짧게.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근데 전희경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가면 본인 입이 닫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이죠. 오케이. 예, 기강을 잡아야 되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용사는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아니야, 지금 이제 아직 본론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뉴한 이슈부터 바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 시동 빨리 거셨어요. 이상민 의원님이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원래 총선 때마다 이합집산이 되고 그러는데 신당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이 국민의힘으로 갈 거라고 예상들을 한 분도 있지만 안 한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이게 뭐 좋다 그러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도움이 돼요? 저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무슨 상징? 무슨 상징이 있어요?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탈당을 통해서 네. 보여주셨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공당이자 또 이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신뢰를 표출하고 입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일이었고 대전이 7개 선거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7대 0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7석, 우리가 0석. 근데 이제 입당하심으로 해서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이제 6대 1이 됐죠. 그 구도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바람을 좀 대전 충청권에서 좀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존에 이상민 의원님이 성품이 좀 유하시고 그렇죠. 네. 또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의힘의 당원들과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융화가 되실 것 그럴 것 같아요. 같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좋다. 네, 좋다. 좋아요? 땡큐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왜 유불리를 따져야죠?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다.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권력을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의 정당이다. 권력만을. 보십시오. 이상민 의원이 저쪽으로 갈까 안 갈까 다 우리는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낙연 신당으로 가면 자기가 당선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안 돼서 당선이 될 수 있는 보인다. 양대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러면서 4년 내내 자기를 뽑아준 지역 구민들 당원들에게 뭐 했습니까? 계속 민주당만 흔들어대고 R&D 예산 유성군데 R&D 예산이 그렇게 깎이는 상황에서도 정부 공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대전 유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죄송스럽지만 정말 자기 배지 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근데 분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열받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한테는 어때요? 나가신 게 많이 타격이 돼요? 자연스러운 정리가 그래요? 된 거죠. 네. 큰 대세 지장 없어요? 무슨 제대 일도 지장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뭔가 욱하고 올라온 게 보여가지고 더더군다나 저는요. 그러신 게 아닌가. 저는요 정말 선거 앞두고 자기 당을 버리고 침을 뱉고 왔다 갔다 하는 정치잖아요. 그게 가장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계속 석관 정당에 대해서 배신을 할 수 있지만 그 배신이 꼭 선거를 앞두고 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는 순간 우리 정치는 정말 나락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 정치가 아직도 횡행하고 4선, 5선이나 되는 양반이 또 한 번 배지 달고자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런 정도는 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욱함이 왜 끓어오르는 욱함인가도 이해가 가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1인 치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법 리스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상민 의원이나
뭐 원칙과 상식인가요?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님들 같은 분들이 안 계시다면 그건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또 목소리를 내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가면 그 명분이 확실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니까 조금 그 명분에 좀 스크래치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인터뷰를 쭉 보니까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묻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일종의 리트머스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 십자가를 밟아볼래? 약간 그런 건데 국민의힘의 힘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계시면서 지금 5선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민주당에 계시면서 뭐 그 사이에 뭐 당적이 몇 번 바뀌셨었죠. 한번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5선을 하시면서 이제 누군가는 그래요. 이상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 그 촉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왜 국민의힘을 택했나. 이런 거를. 괜히 5선이 아니다. 괜히 5선이 아니다. 짬밥을 무시 말라. 유의미한 그 촉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집에 가실 겁니다.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있을 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데 또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정치사를 놓고 보면 그 이전에 세상에 그 계속해서 제야를 이끌어 오시던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대통령이 되신 그런 일들도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이 쪼개지면서 막 꼬마 민주당으로 또 잔존 세력이 남았다가 또 합쳐졌다가 또 뭐 열린우리당이 출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로 보자. 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인데 문제는 결과를 놓고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행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상민 의원이 왜 민주당이라는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서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 주목시키는가는 각 지금 두 분이 역할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최소한 6개월 후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 또 여기서 내기하고 싶다. 난 내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상민 의원의 그 행보에 어디다 방점을 둘 것인가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나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에 굉장히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국민의힘의 행보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여기는 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뭔가 바뀔까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좀 술 안 먹는 윤석열, 세련된 윤석열 이런 느낌 이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관건인데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줘서 여기서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게 이상민의 영입으로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돼요? 저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우리 당의 사람들에게 뭔가 뭐 합리성의 유무라든지 뭐 비판적, 건전한 비판성의 그 유무를 따질 때 무슨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 자체가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에는 민주당식 질문지를 그냥 여과 없이 들이대면은 그게 질문해? 건전과 상식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검사로 쭉 이제 소위 법조 트랙을 밟아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쌍특검이라고 하는 게 50억 대장동 두 개.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법이라고 특검법이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특별법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용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런 게 있죠. 그게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인데 이거 두 개가 과연 법적으로 1번 온전한 법인가, 2번 이 법이 과연 이 법의 목적이 보편타당한 법적 정의를 위한 법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3번. 그다음에 이 법이 시기적으로 지금 반드시 꼭 통과돼야 되는 법인가. 오케이. 그거 그런 알겠어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두고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특검법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비판적
발언 같은 거는 못 하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그게 참 된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 옳은 오케이. 것은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음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이 제일 비판받는 게 뭔지 아세요? 길에 돌아다니다 우리 당 지지자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뭐예요? 당신들은 왜 옳은 일을 하면서도 똑바로 설명 하나를 못하고 오케이. 부당한 얘기를 들을 때 왜 부당하다고 똑바로 얘기를 못하냐? 당신들은 왜 말도 못하냐?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말 좀 하시죠. 지금 말 안 좀 그래도 하시죠. 지금 하려고. 한동훈 위원장. 근데 잘하고 지금 있다. 전희경 전희경 후보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전희경 그 의원님 민주당이라서 그래요.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잖아요. 예, 20대 국회의원 때 특검법에 공동 발의하셨죠. 어느 특검법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특검이 없으신가요? 드루킹? 네, 드루킹 특검법. 그럼요. 예, 그때 그럼요. 하셨죠. 그럼요. 그때 하셨을 때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본인들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 특검법, 공동 발의한 특검법 114명이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하는 거, 브리핑하는 거 거기 그때 다 들어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그러니까 야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고 그 법안에서도 김경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예? 본인들을 하실 때는 4년 전에 5년 전에 하실 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저는 본인이 근데-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제가 맞다. 설명을 좀 해도 되나요? 자, 그리고 온전한 법이냐? 여기까지만 하고. 그때 통과됐던 법하고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법을 만들었을 때 했던 그 법 조항들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정농단 특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법들은 다 잘못된 거 온전한 법이 아니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요. 그때는 그러면 법적 정의가 있었고 지금 법적 정의가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총선이 앞두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진 지가 벌써 9개월 됐습니다. 이미 작년에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걸 끝까지 계속 물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패스트트랙 도입해가지고 했을 때 빨리 처리해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오케이. 이미 총선대 되기 전에 끝날 수 있는 사안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 근데, 정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본인들 하셨던 내용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거 정말 오케이. 어이상실입니다. 자, 오케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설명하면 안 돼. 길어지는데. 아니지. 간단하게. 왜냐면 간단하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뭐가 설명을 다른지까지만.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의 특검법이 있었는지 아세요? 말씀하세요. 13번의 특검법이 있었어요. 네. 13번의 특검법 중에 지금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한 번 있었어요. BBK 특검. 자, BBK 특검만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근데 BBK 특검을 누가 추천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특검을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안을 거부하는 자가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자꾸 팩트하고 지금 제가 봤을 정치적 때 슬로건을 섞지 마시고 오케이, 보세요. 오케이. 잠깐만. 자, 근데 야당이 지금 단독으로 지금 밀어붙이자는 거에 있어서 단 한 번 BBK 특검만 단독으로 강행이 된 특검인데 그때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할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골라라. 오케이. 예? 여기까지. 그리고 공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아니 아니, 왜냐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팩트가 틀리니까 지금 왜냐면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아유, 지금 입이 두 분 비틀어져도 다 말은 똑바로 아니 해야죠. 아니죠. 아니요 잠깐 나도 좀 말 좀 네. 합시다. 팩트를 두 분 다 틀리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죠. 유리한 팩트가 각자에게 아니지, 솔직히 있어. 그건 아니죠. 솔직히 있어. 근데 어떤 팩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염없이 길어지거든요.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루킴 특검은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그 정권에서 오케이. 수사하는 것이 자, 나는 안 되겠다 하니까 솔직히 특검한 거지. 이런 당위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아니죠. 궁금한 건 진행하십시오. 예. 아니면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알겠어. 놓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대로 여기도 얘기 맞고 드린 거예요. 아니, 두 분 전혀 다 팩트가 맞는 부분 있다니까. 음. 두 분 다 맞는 부분이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어떤 쪽의 근거가 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면 두 분 다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건 아니야. 봐봐요. 아니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에서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이 정부에서 권력이 오케이, 덮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수사를 오케이. 제대로 했어야 말이죠. 저는 수사를 안 그래서 했으니까 말입니다. 수사를 왜 저는 수사를 그래서 안 해요? 한 번이라도 나의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질문을 제대로 해보세요. 소환조사 했습니까? 그래, 내 질문 좀 들어줘요. 그래, 질문을 예. 들어봅시다. 나를 좀 바라봐줘요. 질문을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이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사실상 이런 이유로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유불리를 따지면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저는 유불리를 엄청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리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욕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괜히 특별법 했다가 뭐가 나올지 혹시 모르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욕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치적으로는 차라리 이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받아야 한다라는 당위가 아니라 이것이 정치 공학적으로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있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실체적 진실과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얘기한 그럼 별건 대로? 수사니까. 그렇죠. 별건 수사. 그다음에 먼지떨이식 수사.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아니면 저거 파고 저거 아니면 이거 파고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죄가 나올 때까지 파거나 죄가 만들어질 때까지 파고 이런 오케이.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특검법 12조인가요? 뭐 브리핑하고 이런 게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법안 명칭이 다 김건희 특검법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것을 들여다보자는 건데 이미 그거는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면서 봤다니까요. 오케이. 했던 얘기 또 나온다. 자, 한마디 하고 다음 걸 넘어가시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수사 기한이 있는데 수사 기간이 있어요. 그냥 지금 검찰처럼 한정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차 그 법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연장하게 돼 한 번 더 있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그거는 있는 이제 겁니다. 제 의견 한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아니죠. 몇 차례씩 오케이. 연장을 계속하게 돼 있다니까. 제 근데 문제는 오케이. 아니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그 협의에 심각한 상황을 특검 얘기 협의에 괜히 꺼냈어 좀 내가. 제대로 그래 이거는 좀 답이 성실하게 없는. 임하세요. 답이 없는 얘기를 했어. 9개월 아니 동안 성실하게 내내 임했잖아요. 도망다니지만 마시고. 제가 제 잘못입니다. 무슨 말씀. 특검은 지금 여야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정도로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뭘 정치적 아니, 그러니까. 마타도어라고 정치적 마타도어지. 어.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오케이. 시절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직무 배제도 되고 인사권에서도 배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 특별감찰관은 안 무슨 하는 것 힘이 있어서 같고 덮었다는 제2부속실 거예요? 한다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웅이에요? 예. 부속실 만들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 활동이 있고 그 대외 활동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바른 일이죠. 근데 지금 특검을 거부하고 나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 모면하려고 이제야 그 얘기를 한다는 건데 진정성에 의심이 있죠. 진정성에 의심이 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일만의 기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도 안 합니다. 예. 또 하면 좋은 저는 거 아닌가? 이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질문이 자 뭐가 중요하냐를 좀 봐볼게요. 네. 지금 뭐 저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또 뭐 특검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처참한 아이러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도대체 아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정당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의와 공정과 한 점 의혹 없는 명명백백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유구무원이다. 그냥 야당 탄압이다. 검찰 뭐 지금 또 독재다. 사고도 이렇게 지금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놓고서 중요한 문제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뭐 민주당에선 특검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특검 그런데 그만. 응.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당내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알겠습니다. 너무 한쪽 우리 일방의 윤재관- 정치 아이고. 공학이라는 얘기를 거죠.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그-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유불리 유불리. 관련돼서는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아, 유불리 그러니까 해주세요. 같은- 유불리로 해줄 거예요? 예, 같은 당위로 안 하고? 예, 당위 말고 음.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네. 딱 이제 정확하게 용산의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음. 이번 총선을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의 목표는 101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백한석 갖고 뭐예요? 그럼 레임덕 아니에요? 일단 탄핵을 모면할 수 있잖아요. 탄핵만 그리고 보면 돼? 101석만 정확하게 자기의 아이들, 윤석열의 아이들로 101석을 딱 만들면 탄핵도 모면할 수 있죠. 두 번째, 거부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101석만 하고 김건희 지키겠다. 김건희 지키는 일에만 나 올인하겠다. 국정기조는 김건희 지키기다. 101석만 있으면 돼.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와,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백한석은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우리의 정치 구조를 보면 음. 선거구 획정 같은 걸 보면 영남이 워낙 이제 호남에 숫자 비해서 세고 이게 그러면? 많기 때문에 네. 예, 가장 어려운 선거를 했을 때 민주당은 80석이었고요. 자유한국당 이랬을 때 100석은 넘었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옛날에 이해찬 그 민주당 그 상임 고문이 얘기하고 했던 200석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 101석이라고요? 그러니까 101석을 목표로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설명이 안 대통령이 된다. 60, 7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권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부권 독재 정부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 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라고 하는 게 분명히 헌법이 부여한 제2요구권이 있는 거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적 입법들, 오케이. 자기들이 여당일 또 때도 안 특검법 간다. 했던 법들을 계속해서 국회 입법 폭주로 보내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행정입법을 민주당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발목 잡기를 이제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2요구권은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되 그 범위가 있습니다. 헌법 수호라는 범위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에 위반되거나 혹시 실행하는데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법들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특검법 얘기로 왜 우리 자꾸 헌법을 깔때기야. 내팽개치고 본인 배우자 오케이, 지키자고 오케이. 하려고 제2요구권을 오케이. 행사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특검법은 법 앞에 평등인데 헌법을 지켜야지. 특검법 배우자를 그만, 지키려고 특검법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아니죠, 되겠습니까? 아니죠. 특검법 그만. 배우자도 국민이에요. 국민은 오케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검법은 아니, 법 앞에 그런 평등하니까 것이 수사를 아니다. 받으시라고요. 마이크 그런 확 법이 내려버릴까?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까 수사를 받으시라고. 오케이, 왜 그만. 수사를 이거는 거부하는 법이 자가 아니다. 범인이다. 자, 그건 두 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던 나 워딩 진짜 아닙니까? 집에 더 이상 갈래. 뭐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두 분 워낙에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고 컨텐츠가 많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툭 건드려도 할 말 많은 거 정말 아니, 아는데 그러니까 특검에 나도 좀 대해서만 이해 좀 얘기를 해봐. 하면 아니 특검 그만. 어? 제발 특검 나를 아니, 위해서 그러니까- 특검 얘기 그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오케이, 된다. 알겠어요. 아니 지금 서로의 사실이 제가 봤을 땐 지금 들고 나온 사실들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평행선이야. 근데 유리한 좋아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좋아요. 관점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그렇죠. 사실은 어.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관점이 안 합니다. 어떤 사실을 전날부터 후끈 달아오르죠? 후끈 나 지금 사실은 안 합니다. 곁땀납니다. 그만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신당 얘기 초반에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 좀 했는데 사실 이상민 의원 얘기 말고 또 이준석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혁신당?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파급력을 바라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누가 더 기분이 더 나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더 기분이 나쁘겠지. 기분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가 큰 틀에서 뜻이 맞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그 모함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것만 남은 거 근데 그 아니겠어요? 모함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타격이 심하잖아요. 아니 벌써 뭐 4만 명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지금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오케이. 이준석 신당의 타격이 더 있어요? 이낙연 신당의 타격이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솔직히. 유불리 판단은요. 유불리 판단 좀 해달라니까요. 유불리 판단을 하면 네.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매우 떨어지고 있고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의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한 동질성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할 것처럼 먼저 드라이브 거는 얘기들을 나오니까 이낙연 의원님이 좀 많이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제 이준석 신당에 먹히겠죠. 먹힐 거라고 예상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몇 퍼센트? 세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거의 방식대로 하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냐 창당 방식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무조건 먹히는 구조죠. 접수 먹혀요? 예, 그러니 그 두 정당이 만들어져서 합친다는 것은 그냥 항복 선언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을 먹었다고 쳐요. 근데 먹어서 흡수가 잘 돼요? 소화 잘 시킬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두 정당이. 먹긴 했는데 소화를 못 시킨다고요? 아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먹히니까 이낙연도 안 가는 거예요. 할 것처럼 지금은 얘기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그럼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낙연? 각자 도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각자 도생을 마지막에 해서. 쇼를 좀 한번 하다가 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계속 주판을 튕기다가 그대로 그냥 각자 가겠죠. 그래요? 예,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언론 플레이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관심을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준석 신당 등 이낙연 신당 모두 시작은 창대해 보일지 모르나 끝은 참 초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그래도 메인 스트림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꿈을 꾸시는 분들은 지금 중도층이 이렇게 많고 양 정당에 실망했고 여기는 이재명 리스크 어쩔 것이냐 여기는 김건희법 어쩔 것이냐 솔직히 그 간판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중도층을 너무 모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중도층의 그분도 네. 그분들의 성향을 딱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 정치적인 지향점이 분명한 것이냐,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냐, 아니면 리더십이 분명히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냥 양재 정장이 싫으니까 그냥 반대급부로 하겠다? 뭐 이거 가지고는 한 달 이상 못 가죠. 그래요? 당장 이제 검증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물어볼 것이고 너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뭘 것이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너네들 입장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을 때 준비라고 하는 게 급조한 정당이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을 좀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민 의원의 탈당 그리고 또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님들의 움직임 또 이낙연 신당 이런 것들이 이나마도 없었으면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뭐 이유 있는 항변과 뭐 봉기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신당이 뭐 표방하는 그 가치가 단순히 뭐 안티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했던 민주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무당층 네. 중도층 네. 이런 분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어떤 사안에 있어서 중도라는 어떤 딱 떨어진 해결점이나 어떤 지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선택지의 궤적을 놓고 보면 몇 번은 보수 쪽으로 몇 번은 뭐
뭐 진보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통상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보수적이네, 이 사람은 좀 진보적이네, 뭐 이런 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도층이다, 무당층이다 하는 분들이 아직 이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오케이. 분들에서 이제 들여다 보시면 각 정당의 것이다.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의 순간이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들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면서 사실 그런 걸 공약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 동료 시민 여러분 같은 그런 거 하나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자기의 본질을 숨길 수 없죠. 그래요? 예. 그,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시작하는 특검 얘기 또 해. 그런 상황에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 비대위에 한동훈 비대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용산에 할 말은 좀 하고 정치가 좀 활로가 뚫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줄 알았더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 이제 피습 이후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몸 좀 추스린 다음에 나오실 거잖아요. 그럼 피습 사건 때문에 뭐가 바뀔 만한 이슈는 없죠? 네. 큰 딱히 틀에서 뭐가 바뀐다. 그냥 뭐 그렇게 속도만 좀 바뀌겠지? 예를 들면 이낙연 신당 창당 속도라든지. 뭐 그렇게 외생적인 변수에 대한 속도가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당이 가야 될 길은 따박따박 계속 가고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도 특별히 그게 뭐 변수로 작용할 게 없죠. 뭐 없어 보여서. 뭐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이요? 안 좋은 글쎄 저희는 뭐 저희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영향을 받거나 정치 스케줄에 영향을 받거나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오케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렇게 많이 혹시 찾아오면 제가 민주당 사람이면 찾아오면 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찾아와요? 민주당이요? 대통령이? 그럴 일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 확고하게 굳혀진 민주당이 확고하게 굳히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깨질 거 아니에요. 불통이 막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마음이 아예 용산에서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런가? 없는데 그거 혹시 또 모르지 않아요? 갈 가능성 없어요? 지금 그 뭐 대통령이 찾아갈까 말까 질문 이전에 네. 왜 부산에 안 계시고 서울에 왔냐가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런 지금 게 있었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맞아. 거잖아요. 지금 엑스포로 지역 의사협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성명을 내고 있어요. 그 정도의 이제 그 의료 처치는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지역의 거점 의료센터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발언들 뭐 조금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뭐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에 칼을 맞은 환자를 고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본인들이면 본인들 가족이면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목에 칼을 맞으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어떻게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정치가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지 않고 그 얘기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럼 반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칼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의사가 그걸 고발하는 게 진짜 그게 정상입니까? 자, 오케이. 그건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워낙 또 팽팽한 그러니까 내용들을 아시니까 이런 게 논쟁이 된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논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 왜 부산이냐 알겠어요. 서울이냐고 의사협회들하고 그렇게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괜히 그걸 여쭤봐가지고 저는 아까도 사소한데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두 분이 오셔서 또 딱 들어보시니까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두 분이 다 담고 있는 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근데 저는 또 사소하게 다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지금 청와대 5년 동안 계셨던 분. 그리고 윤 대통령 처음 대통령실 만들어지고 거의 막 폐허부터 시작하는 거를 하셨던 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이 라벨이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란 라벨이 있고 문재인 청와대 라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체제에서 문재인 라벨이 좋은가라는 또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때요? 이 라벨들이 도움이 됩니까? 먼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제 의정부 갑 지역에서 수도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이고 저는 28년 동안 민주당 치아였어요. 거기가 아, 치아. 치아. 28년이 아. 지금 그래서 무슨 일제 강점기처럼 진짜 말씀하세요. 정말 음. 너무 어려운 지역이죠. 그렇죠. 어려운 건 맞지. 지역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 뭐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보다는 근데 그런 거예요. 유권자들은 수도권 유권자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철저하게 뭐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제발 시끄러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달라. 현장의 날것의 얘기. 정말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누가 의지와 실력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느냐가 오케이. 저는 적어도 의정부 선거, 수도권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경쟁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석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고 국민의힘은 비록 국회에서 지금 그 다수당에 밀린 소수당이지만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여당 적이 프리미엄. 있어요. 그래서 여당 프리미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입안하고 세우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은 또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개인 경쟁 플러스 여당 프리미엄. 질 수 없죠. 여당 프리미엄 그 과거 프레임 아닌가요?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다음에 예산에서 다 빠지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일개 국회의원이 약속했다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뭐 그래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뭐 잘해주셔야죠. 뭐.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실천을 해 오셨으면 그게 옛날처럼 여당 프레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세수가 작년에 60조가 빵꾸 났어요.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117조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렇게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런 여당이 옛날처럼 여당 프레임을 갖는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다시 돌아가면 그걸 다시 하려고 돌아가면, 그랬어요. 돌아가면 통했어. 그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되냐? 그거는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를 본인이 지나왔던 행적, 과거 이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걸 버리란 말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민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은 올가매려고 하죠. 문재인 정부 출신, 뭐 어디 출신이 올라오고 본인이 무슨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잘 안 들어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상당히 지금 큰 맹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검찰 개혁, 그리고 평화, 그리고 민생 이 세 가지가 그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에 저는 온 전력을 다할 것이고 민생과 검찰 개혁 그리고 평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는 것 이게 저의 관전 포인트이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미시적으로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정치가 무조건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상수입니다. 그것은 상수이고 지금의 국민의 민심은 우한 과천의 민심은 제일 중요한 건 나라의 기본이 무너져 가고 있다. 정치가 하나도 없어져 가고 있지 않냐. 대화가 하나도 없어져 가고 있지 않냐. 나라가 자꾸 뭐가 잘못돼 가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고 잘못돼 가고 있는 건데 눈 떠보니까 후진국 됐고 이게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나라의 기본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해라. 이런 두 가지의 주문을 함께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래도 총론은 비슷하네요. 지역 얘기를 하자는 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제 아무리 극단적인 그 뭐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사해도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연 건 문재인 정부거든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 아니 뭐 우리 쪽 얘기에는 귀를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좀 그런데 아무튼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빚은 그냥 빚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갚아야 될 빚이기 우리 때문에 세금이죠, 다. 그게 미래 세대에는 반드시 그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국가가 너무나 정상적이었냐?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국가를 정권 교체를 일으켜 주신 국민들의 선택은 그러면 정말 무시하는 것이냐? 비정상적인 선택이었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막 말해야 되는 뭐 검찰 독재라든지 무슨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정치 구호예요. 일방적인 그 진영의 정치 구호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첫째는 정말 국가가 좀 빚내가지고 정치권이 좋은 잔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두 그러면 잘 번째는- 하시던지요. 세수방법 두 번째는- 60조가 내면 어떻게 하자는 자, 거죠? 맞아, 세수 듣고 부족 문제는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세수 부족 문제는 음. 우리가 그 이듬해에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예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도 50조 이상 연내에 펑크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조가 펑크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문제가 감세 정책을 아니고요. 쓰고 있잖아요. 감세 정책에 오케이. 감세 정책의 마무리 좀 실효를 해주세요. 받는 국민들도 계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부동산 3법 만들면서 자, 세금 폭탄 맞은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이 정권 교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이 일어났습니다. 마무리. 이렇게만 도식화해서는 그거는 국민들에게 사안의 한 일면만 오케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이렇게 모든 짧게, 것에 생각해요. 대해서 짧게 문재인 마무리를 정부 한번 탓을 계속 하고 하는데 짧게 뭐 잘못된 마무리하고 뭐 탓을 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루 이틀 얘기해야 하니까 되죠. 이제 뭐. 귀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탓을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제대로 나라를 좀 운영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국가의 재정 투입이 분명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면 국가가 아니면 다른 경제 주체는 아무런 투자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국가가 민생을 오케이. 돌보지 말라는 겁니까? 좀 마무리를 좀 훈훈하게 저는 두 분이 다 지역에서 너무 고준담론보다는 지역에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끝내길 바랐는데 갑자기 왜 또 불 붙으셔가지고 아니 지금 왜냐면 오늘 다루는 주제들이 매우 근본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딱딱한 토론이었으면 저도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렸을 텐데 코로나라는 상황은 네. 전 세계적인 계속됩니까?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오케이. 국가 재정을 푸는 건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우리 방법이다. 국가 재정과 근데 그건 반드시 부작용을 오케이. 낳는다는 그건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전 세계가 자, 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같은 가장 길을 가진 작은 않았죠. 먼저 갈 돈을 테니까 투입해가지고 두분 가장 큰 얘기하실래요? 효과를 봤던 나라입니다. 자, 국가 진행에 협조해 드릴게요. 국가 재정 하세요. 투입과 관련해서 이거 뭐 당연히 그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여기서 우리 다시 또 제 2라운드를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지금 솔직히 두 분 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더 설득력을 얻을지는 듣는 분들이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분이 공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분인지는 제가 느낌이 와요. 그리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되게 와닿아서 좋았고요. 오늘 뜨거운 토론을 해주신 이 고수분들 또 이제 또 권력의 최정점에서 막 거의 막 온몸에 피투성이 되게 일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발언들이라 매우 굉장히 듣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줄게요. 오늘 뜨거운 토론 해주신 전희경 전 의원님 그리고 윤재관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도 이분들처럼 현장 경험 쩌는 분들이 오실 거고요. 두 분 너무 말씀 잘해주고 좋으셔서 다음에도 꼭 두 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정치권의 도발적인 경제 질문을 던지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똑같이 2시에 준비돼 있으니까요. 오셨던 분들 다시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과 같이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갈게요. 끝날 땐 화목하게 전희경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